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네, 정고은입니다. 네, 이제 2월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그 얘기는 본격적인 상반기 대기업 공채가 카운트다운을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좀 아마 취준생 여러분들은 가슴이 되게 두근두근 하실 것 그럴 같아요. 거예요. 네, 아직 베일을 벗지 않은 2018년 상반기 대기업 공채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될지, 예. 또 어떤 직무에서 채용이 진행될지,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긴장감과 함께 두려움이 참 극대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어도 높이가 어떤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은 그래도 겁이 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뛰어넘는 법을 알게 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2월의 마지막 3일 답정보센터가 준비했지요. 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예. 네, 이공계 또 인문계, 은행권까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의 상반기 공채 필승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공채 도전에 길을 밝혀드리는 방송 잡정보센터 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업 준비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잘 따라하는군요. 네. 예. 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또 이공계, 인문계, 은행권 상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죠. 네, 그렇죠. 오늘은 이공계 합격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퍼트의 조민혁 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야, 이제 뭐 3월 그러게요.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한참 바쁠 텐데 어떻게 나와주셨네요. 또. 아, 나와야죠. 그리고 또 우리 이공계 분들이 문의사항이 또 굉장히 많아요. 걱정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주요 기업들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민혁 쌤 앞에를 좀 비춰주시면 네, 뭐죠? 종이가 한 장도 없어요. 이 얘기는 아. 뭐냐면 나는 자신 있게 애드립으로만 방송한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다 보여드린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종이, 그러니까 저는 다 이제 가급적이면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맞아요.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내용을 이게- 보니까 뭐 다 기존에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하는 내용이라. 네. 이게 뭐 딴 데는 종이가 있어도 또 종이도 네. 안 봐요. 그래서 안 봐서 이제 그런가요? 종이를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드리자는 걸로 알고 환경보호에 있는데 앞장서시는 분이신가 그렇습니다. 봐요. 어쨌든 아, 당황스럽네요. 네, 또 우회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올 줄은. 자, 오해하시면 안 그리고 된다, 진짜. 오늘 상반기 공채 이공계 합격 전략 짚어보기 전에 반가운 뭐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아, 그럼요. 예. 저희 잡정보센터 그 왜 떨어졌나 시즌 3였던 것 같은데요. 예. 불과 2달 전에 만났던 아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학생이 아니죠. 연규호 현직자. 연기호 씨. 연규호 현직자가 붙었어요? 최종 합격한 펜코라는 회사인데요. 네. 그 의류 밴더 회사예요. 아. 그리고 아이돌들 그 협찬도 많이 하고 어. 그 레드벨벳이나 네, 그런 아이돌도 많이 또 협찬해주는 또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그 가락동 쪽인가요? 그쪽에 서울 내 강서구 네. 쪽에 또 위치한 굉장히 좋은 아, 회사다. 그렇군요. 네, 안 그래도 그래서 네.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규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연기호 씨, 연기호 씨 오랜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에 예. 여유가 참 여기 묻어나시는 나왔을 것 때보다 같아요. 훨씬 더 여유가 있네요. 예? 네,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 3에 출연한 연규호입니다. 자, 먼저 축하드리고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축하드릴게요. 잘하셨어요. 자, 네. 일단은 그 우리 잡정보센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거기가 어딘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예. 펜코라는 기업 한번 소개해 주시죠. 펜코라는 기업은 일단 의류 아까 조민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의류 예. 벤더 회사고 지금은 현재 뭐 유니클로나 이쪽 일본에 있는 뭐 의류 OEM이나 ODM을 전담해서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야, 제가 자주 즐겨 입는 옷을 또 만드는 네.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입사는 언제 하신 거예요? 입사는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2월 2일이요? 네, 2월 1일. 이제 한참 뭐 배워갈 때겠네요. 네, 일을 지금 좀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군요. 입사를 2월 1일에 했고 뭐 환영회 됐을 거고 교육 받느라고 교육은 끝났어요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이제 첫째 주 한 주 이제 진행하여서 이제 교육은 끝났고 예. 이제 실무로 들어가서 뭐 어. 특히 컨테이너 취합이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민혁 쌤이 그 잡정보센터 중간중간 기호 씨 얘기 많이 한 거 알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아주 뭐 제가 그 있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는데 민혁 씨과도 인사 좀 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영균 씨,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 업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교육 중이에요? 연수는 끝났지만? 이제 본격적인 옆에서 이제 OJT 형식 같이 이제 네. 보고 배우고 제가 직접 취합하는 것도 있고. 그럼 어떻게 업무 그 진행하는 저희 것도 있습니다. 얘기 나눴던 그런 글로벌적인 역량 잘 살려서 입사한 겁니까, 직무는? 네, 직무는 네. 아무래도 지금 있는 팀 자체가 일본 유니클로 바이어 쪽 협상에 있어서 그런 해외 생산 ND 쪽이라서 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얘기 좀 해줘봐요. 면접 전형 과정에서 아마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은 그런 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서류 맞아요. 전형 말고 면접 전형 네. 뭐 임원 면접이라든지 뭐 1차 면접 이런 거 되게 기억에 남는다. 제가 면접을 이제 1차 면접이라고 알고 갔지만 이제 갔을 때 회장님이랑 이제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 회장님이 이제 서류 보시고 네. 인도 관한 경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음. 그래서 보고 싶어서 불렀다고 말씀하셔서 인도 관한 얘기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했던 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아. 인도에서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인도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1차 면접 때 회장님 들어왔어요? 네, 1차 면접 때 저도 몰랐는데 네, 실무자 회장- 면접이 아니라 회장님이 면접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곳이군요. 네, 아무래도 회사가 좀 회장님 네. 네. 영교 씨, 네. 저희 왜 떨어졌나 해서 왜 짚어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뭐 이런 거 어필하라든지 강점 뭐 저희가 네. 짚어드렸던 거 네, 네. 그런 게 어떻게 전략이 좀 통했나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나요? 어떤 거 같아요? 면접장 회장님 들어오셨을 때 네.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질문 영교 씨, 네, 네. 지금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지금 생방송에서 저기요. 이렇게 하게 해요?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전화 한 통 받은 거예요, 그냥요? 예? 영교 씨, 네, 네.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예. 우리 구직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뭔지 알잖아요. 이런 질문 뭐 받았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해외 대인데 왜 뭐 저기 해외에서 뭐 취업을 안 했나라든지 뭐 공백기라든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 걱정했던 거 혹시 네. 그런 것들이 나왔냐는 얘기야. 아, 이 사람 거 참. 영규 씨, 저 끊었나요 전화? 네. 공백기 끊기는 관해서 예. 그럼 뭐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한정된 뭐 구직자 시절에 뭐 한정된 틀 뭐 다람쥐 외우고 뭐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면접에서는 조금 제가 있던 얘기를 조금 더 진솔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오히려 막 정말 계속 말씀하시던 그 대화하는 방식처럼 그냥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합격하지 않았나. 합격했다 이런 예감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아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아니면 뭐 애매했어요? 어땠나요? 스스로 평가했을 때. 그냥 면접 자체가 뭐 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고 아니면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무슨 면접이지라는 생각이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장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편하게 진행이 합격보다는- 됐던 것 같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면접자와 어떤 그 인터뷰어와 인터뷰의 그 어떤 딱딱한 진행 방법이 아니라 네.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면접이 맞나 싶을 만큼 회사 관계자랑 그냥 얘기 주고받는 그런 편한 분위기였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영근 씨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볼게요. 네. 동기가 그럼 있는 거예요? 입사 동기? 네, 입사 동기 지금 저 포함해서 12명 있습니다. 12명. 네. 12명 안에 맞네. 입사 동기 스펙 좀 얘기해 줘요.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성별, 나이, 학교, 어학. 나이는 30살부터 25살까지 되게 오, 스펙들이 좀 넓고요. 5살 차이에. 그다음에 학교. 스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쪽에 이제 일본 유니클로를 전담하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도 계시고 좀 씁쓸하네요. 되게 그러네. 높은 스펙 같은 경우는 4개국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일본이 아닌데 네. 유니클로가 인도로 진출할 계획이 있나 보죠? 이제 향후 이제 유니클로 유니클로 뭐 경영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회사 자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인도 쪽도 인구들이 진출할 많은, 계획을 인구가 갖고 많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당시에 그 기호 씨가 제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어서 그렇죠. 좀 그 공백기에 대한 겁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핸디캡으로 작용하지 않았었나 봐요. 네, 아무래도 뭐 편안하게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보다 보니까 또 오히려 그런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 답변도 준비한 답변보다는 그냥 진솔하게 제가 솔직하게 털어올 수 있는 대로 털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좀 붙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오늘 그 목소리를 처음 듣는데 처음 들었죠? 네, 우리 전혀 처음 들으니까. 떠셨을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되게 차분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면접을 보셨으면 뭐 참 잘 되실 네, 거다라고밖에 네.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다시 네, 한번 네, 진심으로 합격 축하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회사에서 좀 승승장구 발전 많이 하시고요. 네, 우리 전화 연결. 네. 나중에 우리 합격했어요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저희가 그 시즌 3가 지난주에 끝났으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단기간에 나온 거는 거의 없는데 특히나 또 연교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는 되게 멀쩡한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항상 그 민혁 쌤이 얘기하는 어떤 회사에서 그 지원자들의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게 최대한 그렇죠. 배려하는 거를 잘 해준 거네요. 잘 펜코가. 해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해외대 분들을 선호하는 또 학교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잘 간파해서 어쨌든 상반기 시작하기 전에 지원했던 게 또 합격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합격했으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제 학원 수강생이었어요. 용규 학생이. 네. 네, 그때는 제가 그래서 일체 이렇게 연교를 얘기 많이 했구만. 일체 뭐 노출을 제가 제작진분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네, 아예 그냥 몰랐어요, 그 전혀 제작진도? 네 아예 얘기 안 하고 일부러 대기실에서도 말을 안 하고 괜히 또 어렵사리 나왔는데 그럼 또 써봐라라고 민혁 쌤께서 저기 추천을 한 거고. 제가 뭐 굳이 쓰라고 이제 안 해도 자기가 어떻게 구직 활동을 또 아니 이거요 여기. 아니요 전혀 연구를 얘기하지 나오라고.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아. 네, 그냥 노력해서 꾸준하게 지원했던 그런 어떤 전략이 잘 통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좀 그랬군요. 대견하기도 하고 잘 직장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네. 한번 네. 축하드린 바이고요. 네, 방금 예. 전화 연결했었던 연규호 씨뿐만 아니라 이 시즌 3에 출연했던 모든 취준생들이 이번 상반기에 정말 좋은 결과 그러게요. 거두기를 기대하고요. 줄줄이 비엔나 같이. 네, 정말로 이렇게 굴비 엮듯이 이렇게 합격을 줄줄이 합격 그러니까요. 소식이 줄줄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상반기 공채 이공계 합격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네. 민혁 쌤, 예. 이공계 취업생 이번 상반기에 꼭 써야 써야 할 될 곳 곳. 세 곳만 꼽아주시면 뭐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공계 분들은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이제 내일 인문계도 있고 수요일 날 이제 또 뱅쌤 나오셔서 은행권 말씀해 주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다잡는다는 의미로 마음을 다잡는다는 의미로 제가 세 곳을 일단 정리를 해 본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반도체 업계의 3인방이죠. 삼성전자 네. 나오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LG 세 곳은 여러분들이 절대 디스플레이도 놓치지 마세요. 반도체가 꽤 큰가요? 굉장히 크고요. 그 사실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까지 채용을 많이 할지는 저는 몰랐어요. 작년 2017년도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500명 정도 채용을 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많은 규모거든요. 500명이었는데 지난 하반기에는 1,200명. 정말 그러니까 거의 많아요. 2배 이상을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국에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2020년까지 국내에서 한 15조 정도로 또 투자할 거라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쪽의 분야 그리고 회사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많고 그 중심에 사실 SK 하이닉스 못지않게 LG 디스플레이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저희 그 뭡니까 우리 합격했어요. 작년에 나왔던 박민경 그 현직자가 또 네, 잊을만 하면 나오네요. 또 LG 디스플레이에 열심히 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여성 엔지니어들도 네.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낮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이가 잘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군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연락을 자, 하고 지내는데요. 저희가 LG 디스플레이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채용 규모가 큰 곳이 어쨌든 뭐 삼성전자 이번에도 뭐 보니까 한 3,000명 정도를 지난주에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도 채용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겠죠. 이쪽도. 뭐 예년보다 더 많은 채용을 진행할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예. 아마도 3,000명 이상 한 4,000에서 5,000명 정도까지도 많은 인원들을 채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삼성은 경쟁률이 세질 않아요 실제로 보통 인적성 시험을 보러 응시하는 그 분들의 인원수가 한 8만에서 한 10만 명? 엄청나네요. 많은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닌가요? 근데 인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응시자가 많지만 허수도 많다. 허수도 많고 채용 규모가 워낙 많아서 사실 경쟁률로 따지면은
뭐 20대 1에서 25대 1 정도. 실질적 경쟁률은 25대 1. 그렇죠. 두 분 아나운서 경쟁률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치 아닌가요? 아나운서 저희도 분들은 뭐 이제 몇백 대 1이잖아요. 3, 4대 뭐 1,000명, 2,000명 와도 네. 그것도 허수 제끼면은 한 20, 30대 1 정도. 그 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면 삼성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셔야 되고 G사트가 통과되면 웬만해서는 우리 이공계 분들은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우리 방송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셨어도 그러니까 반드시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올해도 이 3급 대졸 신입 채용에 많은 취준생분들이 지원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이 삼성전자 지원하는 취준생분들은 마지막으로 어떤 준비에 유념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1등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부에 계신 직원들이나 임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자부심도 강하고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좀 너무 챌린지하거나 자기의 대학 생활을 계획 없이 다시 말해서 성실하지 않았던 분들은 네. 분명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면접장에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둘러대거나 또는 제일 싫어하는 면접관에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분명히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삼성에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도 물론 한 절반 정도 될 테고요. 나머지 분들은 벌써 지금 삼성 재수 3수 또는 뭐 2년, 3년 정도 삼성만 계속 지원하시는 불합격자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불합격자들이 불합격하는 원인이 삼성 면접 전형이 이제 세 개란 말이에요. 창의성, 그다음에 이제 그 임원 면접, PT 면접 이렇게 있는데 임원 면접에서 보통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짓말 또는 둘러대기, 변명 이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의성 면접이나 PT 면접을 만점을 받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 그 전자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임원분들에게 나의 어떤 성실함이나 거짓되지 않은 내용들을 꼭 진솔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합격한 제 수강생 중에서 그 이전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가 삼성전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FG군 설비 엔지니어가 많이 뽑는다는 것만 그냥 착안해서 사트에 응시했다가 면접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면접관이 이렇게 쫙 이력을 보니까 이 지원자가 기아자동차에서 인턴을 6개월 동안 했던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임원분들이 알겠죠. 아, 이 지원자는 기계과니까 전자회사보다도 자동차 업종에 관심이 많겠구나. 그럼 이쪽에 관해서 얼마나 얘가 솔직하고 정말 진솔하게 전달하는지를 봐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왜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를 지원을 했냐. 자동차 회사도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지 않아도 현대자동차 원래 가려고 했는데 서류에서 떨어져서 놀 수는 없지 않냐. 그래도 우연치 않게 기계 전공자로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서 전자에 지원을 했고 나는 반도체에 대한 지식 1도 모른다. 그래서 오히려 합격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 받아 적지 너 지금 또. 이거를 또 이걸 적어서 외워서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또 가서 그래 조민혁이 얘기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원래는 관심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그 합격자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본인만의 스토리였으니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력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석사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일단 빨리 입사를 하기 위해서 뭐 진로 선택을 하다가 갔을 수도 있고 또는 공백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뭐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박사 과정을 못 가고 또는 뭐 다른 뭐 자기 분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다른 관심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왔다 또는 뭐 공기업 준비하다 왔다 여러 가지 이력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을 제발 속이지 마시고요. 꼭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주신다면 되게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편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어떤 전공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직무와 관련된 그 전공과 연계했을 때 그 직무 전문성 그렇죠. 정도에 대한 그 전공 공부에 대한 것들만 열심히 공부해 놓으시고 그 이력으로 봤을 때 어떤 핸디캡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어 논리를 세워야겠다라고만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하면 되는 하면 건데 되죠. 근데 이제 우리 그걸 써서 외우니까 뭐 저희끼리야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고 사실은 우리 일이 아니잖아 이게. 그쵸. 그러니까 아마 맞아. 우리는 서로 이해가 되는데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니네는 남이니까 그렇지. 당장 논쟁처럼. 너도 다음 주에 면접 잡혀봐.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지 말고 내 말은 맞아. 여러분들이 임원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전능한 능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면접장에 들어올 때 눈빛이라든지 또는 몇 가지 얘기만 해보면 얘가 어느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지금 속이고 있구나.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허위로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당연히
형평성, 공정성 측면에서 임원분들은 여러분들 불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물론 담대함과 그런 어떤 그런 담력, 네. 그 임원 앞에서도 그 쫄지 않는 그 그렇죠.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바탕으로 어떤 본인의 실질적인 네. 솔직한 얘기를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생각이 삼성 들기도 같은 합니다. 경우 제가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해서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다 보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예를 들어서 정보원 지원자가 뭐 경영 지원 쪽에 지원했구나. 근데 이 지원자의 학교가 어디지? 학점이 얼마지? 이런 건 일체 인사팀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러니까 정말 면접장에서 보여진 모습 가지고만 현대차를 비롯한 회사들은 평가를 해요. CJ도 그렇고. 근데 이 회사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PT 면접장에 들어가도 창의성 면접장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노트북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면접이 3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몇 번째 어떤 면접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2번째 면접에서 PT 면접을 봤다. 그리고 첫 번째 면접에서 임원 면접을 봤다. 그리고 임원 면접의 평가 결과가 PT 면접관에게 정보 전달이 돼서 이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조민혁은 임원 면접 때 그러니까 직접 임원분들이 타이핑도 뭐 그렇죠. 얘가 좀 당돌해 보이나 자신감이 넘치네. 그래서 90점을 줬구나. 상무님이 이렇게 점수를 주셨으니까 웬만하면 내가 통과를 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면접관들끼리 정보가 다 공유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거기다 대놓고 거짓말하고 예를 들어서 PT 면접관이 원래 삼성에 입사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지 않았음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이 임원 면접관한테도 전달이 돼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원래부터 삼성전자를 꿈꿨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탈락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직자분들은 이런 거를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뭐 알려고 안 하는 건지 그냥 간절함 면접 때문에 어쨌든 좋은 답변만 말만 외우시더라고. 좀 하고 싶은 네. 마음이 있는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면접관 분들한테는 그 본인에 대한 정보가 다 공유가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솔직하게 좀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형 간 연계성이 참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면접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자소서부터 써야 할 텐데 맞아요. 이 자소서 쓸 때 놓치면 안 될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4번 항목을 여러분들이 저는 잘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번이 취미 특기, 2번이 삼성 선택 이유, 3번이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준 사건 또는 인물, 그다음 4번이 그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제 쓰라는 항목인데 맞아요. 저희가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지적 수준도 있겠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저희 면접 전형과의 연속된 얘기인데요. 4번 항목은 결국에는 임원분들하고 지원자 엄청 너가 좋아하죠, 어떤 임원적으로. 대화를 할 거니를 미리 한번 고민해 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임원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당연히 훨씬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방송 때 말씀을 드렸어요. 강사나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근데 적어도 임원분들하고 대화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용도라면 최근에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지금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 또는 나의 생각,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을 700자에 정말 자신 있게 기술을 해 주신다면 굳이 내가 엔지니어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임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다음은 참 우리 민영 쌤만 얘기하다 보면 대본이 없으니까 네. 뭐 하나 가지고도 지금 뭐 한 시간 얘기할 그러니까요. 판이에요. 이래서 조민혁이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조민혁이구나. 이런 말을 본인이 조민혁이다. 물어봤다니까. 아니, 이게 좀 자기 에라야. PR의 시대니까요. 맞아요. 다 받아주네. 다 받아주네요. 오늘 거의. 아주 잘하네요. 네. 우리 아주 조윤 뭐. 씨가 고맙습니다. 오늘 아나운서가 큰 아주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러게. 네. 자, 두 번째 SK 하이닉스 만나볼 텐데요. 이공계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 특히 반도체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나 둘 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겠고, 근데 전형이 겹치게 되거나 할 때는 일단 뭐 선택을 또 해야 될 텐데, 일단 기본으로 그런 점에서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SK는 수시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노려야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 공채가 있고 수시 채용이 있는데요. 네.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알겠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시 채용은 그 추천 전형이라 모든 분들이 응시할 수가 없고요. 학교로 추천장이 발급이 되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몇 개 특정 학교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좋아할 만한 뭐 지방 국립대라든지 뭐 수도권의 그 이공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 뭐 이런 학교들의
몇 개 추천장이 발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대부분의 구직자분들은 수시 전형을 타겟팅으로 하시기보다는 당연히 그냥 일반 공채 전형에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만약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교다. 그럼 홍익대학교 분들이 그 수시 전형도 응시할 수가 있고 일반 공채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두 개 다 지원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시 전형에 뭐 SK 인적성, 사실 SK 인적성이 엊그제 있었어요. SK 하이닉스, 그 SK 하이닉스 인적성을 내가 수시 전형에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가지고 필터링을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 내가 응시를 하고 불합격을 해도 또는 1차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그다음 이번 상반기 공채 때 충분히 응시를 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SK 하이닉스 상반기 공채를 노리는 이공계 취준생들이 놓치면 안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는 그 지금부터 면접을 대비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한 번에 끝나요. 한 번에. 그러니까 SK 계열사들 중에서 SK 하이닉스만 유독 인적성 통과한 다음에 한 번의 전형, 그러니까 원스톱 채용인 거죠. 한 번의 전형으로 당락이 끝난다. 다시 말해서 임원 면접과 실무 면접을 한꺼번에 보는,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삼성전자의 채용 방식과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부 구직자분들 중에서 일단 나는 인적성 통과된 다음에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성과 동시에 네. 면접 전형에 대한 대비. 면접이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SK 하이닉스는. 네. PT 면접, 실무 팀장들이 들어오는 PT 면접 그리고 뭐 임원 면접 또는 때로는 임원 면접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 전형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반드시 대비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뭐 아주 SK는 유명하죠. 그 가이드라인을 네.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매 문항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돌려 얘기하자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묻는 거에만 잘 답해라는 것, 그런 점에서 뭐 이게 그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니까 좀 더 편할 수도 있겠고 네. 또 어느 입장에서는 편하게 쓰는 게 좋은데 거기에 그렇죠. 갇혀서 하려니까 또 그 경험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또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유념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 입장에서 조금 수월한 이유가 지금 김성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지원 동기를 묻고 있질 않아요. 이 회사는. 맞아요. 네, 뭐 SK텔레콤이나 다른 몇 개 브로드밴드라든지 몇 개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인문계 회사고 오늘 우리 영상 보시는 엔지니어 이공계 분들 자소서는 SK가 지원 동기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면접장에 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일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자소서의 다양성보다도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기술해 주시길 저는 꼭 당부드립니다. 일관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밖에 안 되는 항목에 너무 다양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1번에다가는 뭐 밴드 동아리 하면서 즐거웠던 얘기 쓰다가 2번에다가는 또 캡스톤 경연대회에서 프로젝트 수행한 거 쓰다가 3번에는 또 호주 워킹홀리데이 간 거 썼다가 4번에는 뭐 봉사활동.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불합격할 가능성이 그래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래 지금 아마 경직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원한 뭐 공정 통합이라든지 연구 개발이라든지 가급적 이공계 엔지니어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들을 모두 다 노출을 시키신다면 어렵지 않게 서류는 통과될 수가 있다. 점을. 이거는 비단 SK뿐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벤져스 될 생각하지 말고 아이언맨이면 아이언맨, 네. 헐크면 한우물을 헐크, 팔아. 한우물을 팔아.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 SK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 채용이라는 또 좋은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이렇게 그 다른 기업보다는 막 목을 맨다거나 그렇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오늘 방송 지금 드리는 요 세 군데 회사만 다 합쳐도 거의 한 6, 7천 명 뽑는 거예요. 제가 엄청 누차 많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대한민국 과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신입사원을 많이 뽑는 기간이 과연 올까 싶어요. 저는 민원쌤 사실 때는 그런 경우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죠. 저는 또 문과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이 뽑는 이런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복 거죠. 받은 거예요. 오늘 맞아요. 영상을 아마 문과분들은 나가. 오늘 꺼. 내일 들어. 오늘은 실컷 보고 있었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보는 거면 나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그래 엔지니어 분들의
어떤 방송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저는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기업 LG 디스플레이 꼽아주셨는데요. 이번 상반기 LG 디스플레이 공채에 중요할 주목할 만한 점 그래, 어떤 게 아까 운을 있을까요? 살짝 띄우시긴 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 아무래도 구직자분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개 기업 중에 가장 서울 근교 파주 쪽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가 아무래도 좀 수월해서 인기가 많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유념하고 지금 지원을 하시다 보면은 면접장에 가서 전혀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신다거나 또는 자소서 항목도 세 개밖에 사실상 두 개예요. 3번 항목은 전공 열심히 들었던 거 그냥 나열하라는 거니까 3번은 빼고 1번하고 2번 위주로 쓰는 2,000자 또는 1,500자를 써야 되거든요. 어렵지 않은 자소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찬양한다거나 좋은 점 또는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당연히 탈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정말 엔지니어로서의 여러분들의 고민과 또는 업계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OLED라든지 이런 쪽이 앞에 말씀드린 두 회사랑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장밋빛 전망으로 자소서를 쓰는 일은 여러분들이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LG 디스플레이 자기소개서에서는 그 어떤 뭐 취업 준비생들의 당락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어떤 뭐 합격 요인과 불합격 요인 이런 것들 주의할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만 좀 짚어보죠. 여러분들 아마 그 작년 그 우리 합격 횟수 영상 보시면 그 박민경 현직자 자소서를 제가 분석했던 지금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네. 그 지원자 2번 항목을 제가 낮은 점수를 줬고 1번 항목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거든요. 다시 말해서 1번 항목이 여러분들 회사 직무 동기를 다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SK는 묻지 않거든요. 삼성도 직무에 대한 얘기는 묻고 있지 않아요. 서류 단계에서 필터링을 하지. 근데 이제 유독 LG 디스플레이만큼은 회사에 대한 동기도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LG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을 텐데 왜 해당 직무를 지원했는지를 동시에 물어보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입사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기여할지까지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모두 포함시킨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꼭 1번에서 완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억이 명확하게 나진 않는데 5년째 그 채용 담당자들이 자폐어 비슷하게 엔지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러니까 채용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유튜브 영상을 또는 SNS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그 현직자분들의 정말 진솔하고 현실적인 객관적인 조언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018 상반기 공채 이공계라면 꼭 지원해야 될 곳 탑3를 저희가 선정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까지 민혁쌤 통해서 알아봤고요. 자, 저희가 한번 시간이 한 60분 남아 있어서 올해 역시 뭐 반도체 사업이 호황일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뭐 거의 웬만한 이공계 그 지원자들은 반도체를 그런 점에서 쓸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규모가 아무리 커도 지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에 관련돼도 전공이 모르겠지만 반도체랑 크게 관련이 없는 그 공대생들도 어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 외에 노려볼 만한 기업을 좀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질문이 제가 오늘 대본을 보고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왜냐면은 예전 뭐 한 5, 6년 전 같으면 제가 반도체는 오히려 후순위였고 1순위로 자동차 업계, 그다음 플랜트, 그다음 뭐 건설 또는 철강 뭐 이렇게 나갔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업종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또 GM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자동차 업종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전망이 밝은 산업이라고 제가 추천드리기에는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그렇죠. 규모도 너무 차이가 나고 아마 알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 다른 분야로 또 진출하시려고 이직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계라든지 반도체, 전자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으나 그 외의 전공자들은 사실상 인문계만큼 취업이 안 되진 않지만 약간 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을 하시고 우리 아까 오프닝에서 전화 연결한 영기호 그 현직자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 한 100개 넘게 썼단 말이에요, 작년에. 나름 이력이 괜찮은 우리 문과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공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화학 또는 뭐 유기 나노, 소재 또는 뭐 건축공학, 물리, 산업공학 이런 다 얘기해줘?
밤을 새야 돼. 그러니까 이런 소위 응용공학 중에서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비주류라고 분리되는 이런 전공자들은 지원 개수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제가 꾸준하게 연락하고 있는 저희 현직자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기억에 남는 친구가 CJ 제일제당 공무팀에 그러니까 엔지니어로 입사한 친구가 화학공학 전공이었어요. 충북대. 네. 어떻게 보면 화학공학 전공이면 보통 이제 잘 플랜트 되는 회사에 가야 된다라거나 회사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식 회사에 공정 쪽으로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스핀오프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 이제는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앞서 말씀드린 전공자가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랑 좀 관련이 내가 없는 분들은 계속 반도체를 고집하지 마시고 좀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어떤 그 전공 직무가 그게 메인 주류인 회사도 있지만 그렇죠. 그 관련 없는 회사에서도 그 파트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이 없는 회사여서도 전공이 있는 파트는 좀 그 직무로 그렇죠. 지원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그 제가 참 마음이 참 안 좋은 게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울산 대학교 졸업을 했고 거기 조선공학이면은 사실은 현대중공업이랑 울산대학을 이렇게 그러게요. 협약이 돼서 네. 그냥 학위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갈수 바로 있는 데려가는 건데. 건데 사실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도 지금 거의 너무 힘든 상황이라 조선공학 자기 전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 들어하더라고요 학생이. 자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조선공학도 기계에 준하는 전공이라 본인이 플랜트에 진입하는 어떤 1순위 그 타겟만 조금 버리거나 조정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약간 비주류인 전공들이 있어요. 항공 우주라든지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힘내서 전략을 잘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 취업이 인문계보다 채용문이 넓다고는 하지만 사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실무 경험이 있는 올드 루키들이 재취업이라고도 하죠. 이공계 취업 시장에서도 많이 보이는 탓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졸업 예정자들이나 이 졸업생들이 이 올드 루키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러실 필요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없으시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채용을 할 때 올드 루키 분들하고 적어도 이공계 분들 내일은 달라요 여러분들. 문과는 가라 그랬잖아. 문과는 그러니까 문과는 올드 루키 정보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데 왜냐하면 채용 규모가 적으니까. 근데 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드 루키 분들하고 지금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졸업식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네. 졸업을 바로 해서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그야말로 신입분들하고 겹치게 안 해요, 평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올드루키 이번에 3명만 뽑자, 또 4명만 뽑자. 그리고 그들끼리 경쟁하게 하고 나머지 할당된 포션이 있는 그렇죠. 거군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문과는 같이 해. 가. 문과 내일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이공계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직무 경험이 그 없다고 해서 들어가면 또 교육을 받고 아까 규호 씨 그렇죠.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포기하지 마시고 전공 과목을 좀 충실히 들은 점 그리고 또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열심히 준비한 점 잘 어필하셔갖고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좀 바람하지 않겠고요. 끝으로 민혁 쌤께서 이공계 취업 준비생들 오늘 특집이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명쾌합니다. 잡정보센터 다시 보자. 좋다. 네, 잡정보센터 좋네요. 여러분들이 최근 2달 또는 지난 하반기 이후에 저희가 특집으로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좀 복습 한번 하시면서 상반기를 맞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거의 한 20시간이기 때문에 한 40시간 정도 투자하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네. 하셔갖고 좀 확인하시면서 전공과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서 관련된 내용들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잡정선의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 챙겨드리는 취업인 네. 뉴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접종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2부의 첫 코너죠. 김환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입니다. 전라도 광주의 김건호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광주 북구 대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화 설비 제작 전문업체인 GSP 사업장입니다. 기계 설비 가능한 기계 설계 및 생산관리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5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2차 전지 설계 엔지니어 및 자동화 설비 설계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 3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3월 30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기계 설계 및 생산 관련 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신용관리 및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3월 12일 일자리를 위한 나만의 나의 이미지 전략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성남 지역에서 열리는 채용 행사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성남 열린 채용에 대한 행사가 바로 내일인 2월 27일 오후 2시에 저희 성남고용노동지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총 4개 기업이 참여하고요. 모집 인원은 총 16명입니다. 참여 기업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주식회사 우드뱅크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기업은 블라인드 제조 기업인데요. 블라인드 제작에 필요한 목재, 슬랩, 커팅, 검사, 포장, 발송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이고요. 주 5일 근무에 월급 170만 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 기업인 주식회사 휘닉스 밴딩 서비스는요. 자동 판매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네이버 내에서 조식 자판기를 운영할 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총 35시간 근무합니다. 월급은 150만 원 이상입니다. 세 번째 기업인 구스 F&B 주식회사는요. 제빵 기업이고요. 생산을 담당할 직원 8명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이며 주 5일 근무고요. 시급 7,5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업은 주식회사 코리아 잡수원 성남 지점이고요. 이 기업은 취업 성공 패키지를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동서울대학교 내에서 직업 상담을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자료수요. 주 5일 근무고요. 연봉은 2,300만 원 내외입니다. 내일 이렇게 그 행사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내일 면접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지참하셔서 행사일인 내일 오후 1시 40분까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취업지원팀 6번에서 7번으로 방문하시면 오신 순서대로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총 16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직자들을 위한 알찬 채용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알아놓으면 잘 소식들을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2부에 조사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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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연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롯데그룹이 올해 상반기 공채의 서류 전형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AI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이번 신동빈 회장이 신년사에서 롯데그룹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모든 사업 과정에 적용해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좀 있었는데 네. 아마 적극 수용한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예. 네, 저도 이번에 그 인공지능 쇼핑 도우미 어플 서비스가 로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공해서 써본 경험이 있는데 생각보다 편리해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최근에 롯데가 AI 서비스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영향이 채용 시스템에까지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채용에만 4만여 명이 달하는 이 지원자들을 이 서류 전형에서 조직과 직무에 맞게 좀 판별을 하려면 그만큼 인건과 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류 전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네.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기대하고자 적용을 한 겁니다. 게다가 채용 과정에 AI를 도입한 것은 대기업 중에는 롯데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니까 모든 계열사들의 어떤 그 채용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좀 시범적으로 도용을 하기 때문에 뭐 롯데백화점과 마트, 제과, 또 칠성 음료 등 6개 주요 계열사에 적용을 하고요. 예.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아직 아예 그 AI 채용 서비스가 전체로 확대된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서류 전형 방법과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 AI 심사 결과는 일단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기소개서 데이터가 또 축적이 되고 또 관련 기술, 또 알고리즘 등이 정교해지면 그 후에 반영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신입사원 채용뿐만 아니라 경력사원 채용이나 또 직원평가, 이동 배치 등 인사 전반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채용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좀 들어주실까요? 네, 일단 롯데는 앞으로 이 AI 채용 시스템이 전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또 우수 인재 발굴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공공성과 정확성을 높여서 능력 중심 채용에 더욱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 서류 전형에서 어떤 것들을 AI가 걸러내는지 그걸 가장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3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지원자가 조직과 직무에 어울리는 인재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로 인재에 대한 부합도, 그리고 직무 적합도, 예. 그리고 표절 여부입니다. 요 자소사에 그렇군요. 표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표절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어떤 그 인간이 아무래도 뭐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쵸. 감성적인 인간 면접관보다는 더 공정하게 진행이 네, 되지 않을까 그럴 것 생각이 드네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사람의 기억상 뭐 모든 자소서를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넣으면 표절의 여부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테고요. 정확도를 아직은 신뢰하기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도 채용 과정에서 AI 도입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지금 AI 이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SK그룹은 지난달 SK CNC
HSBC가 각 자사의 AI 플랫폼을 서류 심사에 도입하는 에이브릴 채용 헬퍼라는 시스템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예. 이 테스트는 매년 10,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는 곳이죠. SK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 실제 채용 심사와는 별개로 응시자 800여 명의 자기소개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차원에서만 진행이 됐다는 건데 네. 다른 기업도 수집 차원의 진행은 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대화형 AI 기업이죠. 플런티를 인수를 했지만 네. 아직은 채용 부분에서 이 AI 기술을 좀 도입을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런 계획을 밝힌 적은 있고요. 예. 또 LG전자와 현대백화점, 또 신세계그룹 등 대다수의 기업이 아직까지 채용 절차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그래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확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 롯데그룹이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모두가 이 AI 채용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취준생 여러분에게는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두 예. 번째 뉴스는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요즘 좋은 소식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대거 신규 채용에 대한 소식인데요. 바로 항공업계가 올해 3,500여 명 수준의 야. 대규모 채용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많이 하는군요. 아까 네. 저기 조민혁 쌤하고 얘기했던 게 이제 뭐 이공계 쪽도 네. 7, 8천 명 얘기했었는데 3,500여 명이면 굉장히 그 이쪽에 지원하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인데 그럼요. 항공사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규모로 채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올해 상공기를 신규로 도입을 하면서 예. 이 항공 승무원이나 또 조종사의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항공사들은 채용 시 체력 검증과 영어 그리고 제2 외국어 능력자를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항공사별로 채용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항공사 어딘가요? 네, 첫 번째 항공사는 명실상부한 대형 항공사죠. 바로 대한항공인데요. 그렇군요. 대한항공은 이번 연도 캐나다의 봄바디어사가 제작한 소형기 CS300을 포함한 총 17대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비슷한 수준인 1,0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객실 승무원은 상반기와 하반기 공채로 진행하고요. 일반과 기술직은 하반기만, 또 조종사 등의 운항직은 상시 채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채용 규모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각자 네. 어느 정도씩 뽑는 건가요? 네, 각각의 채용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요. 객실 승무원은 500명, 500명. 또 운항 승무원은 200명, 그리고 예. 일반 및 기술직은 300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공사 염두에 두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다음 항공사는 아마도 아시아나겠죠? 아시아나. 예, 아나운서 아니고 아시아나네요. 아시아나, 예, 예. 역시 대한항공 나오면 예. 예, 그러니까요. 대한항공 실수가 나오면 나오네요. 아시아나겠죠. 네, 아시아나운서, 아시아나항공은 예, 소개해 지난해에도 캐빈 승무원 250명, 운항 승무원은 100명, 또 일반 및 기술직 직원은 150명 등 500여 명을 채용했는데요. 이번에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A350 운항기를 2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또 회사 관계자로부터 아직은 정확한 채용 규모나 또 시기를 결정되진 않았지만 네. 지난해 수준의 채용 규모를 전망한다는 소식이 들린 만큼 이번 연도에도 총 500여 명 정도의 채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한항공만큼의 엄청난 채용 규모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아시아나 또한 만만치 않은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그럼요.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두 개 외에는 이제 저비용 항공사일 텐데 네. 저가항공사 쪽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에어부산과 또 티웨이 항공이 네. 현재 객실 승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어부산은 상반기 채용에서 약 70명을 뽑을 계획이고요. 예. 하반기에도 승무원을 150에서 200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네. 일반 및 기술직 등을 합하면 올해 전체 채용 규모만 300여 명에 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뽑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정말 많이 뽑는 것 같은데 그럼 티웨이 항공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티웨이도 올해 항공기를 6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와 비슷한 400여 명의 수준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라고 저희 누차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채용 규모는 네. 저비용 항공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럼요. 현재 티웨이는 또 현직 승무원들의 입사와 또 면접 관련 팁을 담은 동영상, 이 티웨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어허. 이 페이스북에서 서비스 중이라고 하니까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좀
좀 꿀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겠네요. 들었습니다. 네, 네. 반드시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참 친절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다음의 항공사는 어떤 곳인가요? 네, 다음 기업은 제주항공입니다. 네네. 제주항공도 아시아나 수준의 5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인데요. 제주항공은 다른 항공사와는 좀 다른 채용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승무원 채용 시 학력과 나이, 자격증 등을 보지 않고 제출한 영상으로만 뽑는 블라인드 전형이죠. 제주 캐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SNS에서 이거 본 것 같은데 네. 영상에다 본인 끼 있으신 분들은 올리면 아주 좋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항공사 어디입니까? 예. 네, 다음 항공사는 진에어입니다. 진에어도 네네. 올해 400여 명 안팎의 신규 인력 채용을 검토하는 중인데요. 올해 항공기를 4-5대를 새로 도입하면서 필요한 인력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진에어는 2008년도부터 연령과 전공,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2014년 하반기 채용부터는 학력난도 지원서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좀 서비스 직무에 맞는 그 지원자들의 채용이 문이 좀 많이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소위 말하는 스펙보다는 이 지원자의 경험이나 이 서비스 마인드 같은 정성적인 측면을 좀 부각시키는 게 좋은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다음 항공사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항공사입니다. 예. 이스타 항공인데요. 상하반기 200여 명씩 올해 4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20명을 채용한 것에 비해서는 약간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스타는 지역 인재 채용과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어를 잘하는 다문화 가정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등은 이 특별 전형으로 뽑고 있다고 그건 합니다. 굉장히 좀 스마트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좀 사회적 기업의 일환이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인 뉴스는 취업 준비생들이 알아두면 좋은 뉴스를 가득했는데요. 수고해 주신 조세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시간 재밌게 보셨죠? 내일도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 짚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가 이어지니까요. 위하여.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